서울의 여름은 숨막히게 더웠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도심의 소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날도 강남의 한 대형 병원 복도는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병원 7층 중환자실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40 중반의 윤서영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로와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딸 지민의 병실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5년째였다. 지민은 22세의 대학생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다. 그날 지민은 친구들과의 여행을 앞두고 설렘에 차 있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언제나 존재하죠. 그 말은 서영에게 희망이자 저주였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매일 속삭였다. 지민아,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돌아와. 하지만 지민은 눈을 감은 채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병실의 기계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서영은 간호사들의 익숙한 발소리와 환자 가족들의 낮은 대화 소리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삶은 지민의 사고 이후 멈춘 듯했다. 남편과의 이혼, 직장의 포기, 그리고 점점 멀어진 친구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지민과 그를 둘러싼 병실뿐이었다. 일기장은 지민이 사고 전까지 썼던 것이었다. 서영은 매일 한 페이지씩 읽으며 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지민의 글은 생기 넘쳤고 꿈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공난이었다. 서영은 그 공난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새로운 환자가 실려왔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였다. 서영은 그 소동 속에서도 지민의 병실로 들어갔다. 병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은 무심하게 반짝였다. 지민은 여전히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고 일기장을 펼쳤다. 지민아, 오늘은 내가 좋아했던 그 카페 얘기를 읽어줄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익숙한 절망이 고개를 들었다. 5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간호사 은주가 들어왔다. 서영과 3년째 함께 지민을 돌본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서영 씨, 오늘 지민 씨 상태가 조금 좋아 보여요. 맥박이 안정적이고 뇌파도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다. 비슷한 말은 지난 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은주의 눈빛은 달랐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셔서 확인할 거예요. 혹시 모르죠. 이번엔 다를지도. 서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지민아, 들었어? 제발, 엄마 말 들려. 의사인 최민혁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40대 초반의 침착한 남자였다. 지난 5년 동안 지민의 주치의로 서영에게 늘 솔직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을 해왔다. 그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서영 씨, 은주 씨 말이 맞아요. 지민 씨의 뇌파에 미세한 변화가 있어요. 아주 작은 신호지만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는 지민의 눈꺼풀을 살피며 추가 검사를 지시했다. 서영은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숨을 참았다. 그게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요.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서영은 그 말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다. 5년의 기다림은 그녀를 희망에 무뎌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민의 손을 잡은 순간 그녀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착각일까? 그녀는 지민의 손가락을 바라봤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지민아,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돌아와. 그녀는 다시 속삭였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였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영은 그 소리를 무시한 채 지민에게 집중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영을 바라봤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윤서영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영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신지?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지민 씨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지민 씨가 사고 전에 제게 맡긴 거예요. 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민이 사고 전에 남긴 편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에는 지민의 익숙한 필체로 엄마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현우는 병실 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 씨가 제게 부탁했어요. 이 편지를 꼭 서영 씨에게 전해달라고. 그리고 지민 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서영은 편지를 쥔 채 지민을 바라봤다. 지민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편지를 열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지민의 글씨였다. 서영은 숨을 멈췄다. 이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지민은 왜 이 남자에게 이런 부탁을 한 걸까? 병실 안은 갑작스럽게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찼다. 은주와 민혁은 지민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고 현우는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서영은 편지를 손에 쥔 채 지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순간 5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지민의 첫마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모두의 삶을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은 채로 편지를 내려다봤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 한 줄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지민의 필체는 여전히 생생했고 그 글씨 하나하나가 딸의 목소리로 들리는 듯했다. 병실 안은 여전히 기계음과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로 채워져 있었지만 서영의 세계는 그 편지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하지만 그 순간 간호사 은주가 다급히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서영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바라봤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지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의사 민혁이 재빨리 지민에게 다가가 뇌파 모니터를 확인했다. 맥박이 빨라지고 있어요. 뇌파 활동도 증가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은주는 추가 장비를 준비하며 말했다. 이건 좋은 신호예요. 지민 씨가 자극에 반응하고 있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믿을 수 없었다. 5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던 지민이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돌아봤다. 그는 병실 구석에 서서 조용히 지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현우 씨, 이 편지가 뭔가요? 지민이가 왜? 서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뗐다. 지민 씨와 저는 2년 정도 사귀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요. 그 말은 서영에게 벼락 같았다. 지민이 연애를 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몰랐다. 지민은 늘 밝고 독립적이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나누지 않았다. 서영은 딸과의 거리를 새삼 느꼈다.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민 씨는 서영 씨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그때 서영 씨가 이혼 후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서영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현우는 말을 이어갔다. 사고 직전 지민 씨가 저에게 이 편지를 맡겼어요. 여행 가기 전에 혹시 모를 일이 생길까 봐 준비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만약 자신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 편지를 서영 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지민 씨는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나를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깨어날 때까지 이 편지를 꼭 지켜줘. 서영은 그 메모지를 받아들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지민은 자신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믿음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민혁이 병실로 돌아와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 상태가 계속 호전되고 있어요. 아직 깨어난 건 아니지만 이런 반응은 큰 신호예요. 계속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서영에게 지민에게 말을 걸거나 익숙한 물건을 보여주라고 조언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지민아, 내가 좋아했던 그 노래, 엄마가 불러줄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민이 좋아했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병실 안은 그녀의 노래로 채워졌고 현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은주는 지민의 손을 살피며 미소를 지었다. 서영 씨,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지민 씨가 듣고 있어요. 서영은 노래를 멈추고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지민의 글은 간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내가 사고를 당하면 엄마가 제일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엄마, 나를 포기하지 마. 내가 꼭 돌아올게. 서영은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지민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걸까? 그녀는 현우에게 물었다. 지민이가 사고를 예감했나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민 씨는 그냥 서영 씨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던 거예요. 그 순간 지민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 뚜렷했다. 은주가 놀라 외쳤다. 서영 씨, 봐요. 지민 씨가 반응해요.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민아,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눈 떠. 민혁은 추가 검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지민 씨가 의식 회복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지켜봐야 해요. 서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5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걸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현우는 병실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서영 씨, 저는 여기 있을게요. 지민 씨가 깨어나면 제가 할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서영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민이가 또 무슨 부탁을 했나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지민 씨는 서영 씨가 혼자 남지 않길 바랐어요. 그게 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의 말은 서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민은 단순히 편지를 전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세웠던 걸까? 서영은 지민의 병실로 돌아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지민의 글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엄마, 내가 없어도 엄마는 행복해야 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서영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아, 엄마 행복할게. 그러니까 너도 돌아와. 병실안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민의 뇌파는 계속해서 미세한 변화를 보였고 간호사들은 바삐 움직였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낯선 여성이 나타났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용히 지민의 병실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은주가 그녀를 발견하고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지민 씨의 대학 교수였던 이수연입니다. 지민 씨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다. 깨어났다는 소식을요? 아직 지민이는?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문이 잘못 전해졌나 보군요. 하지만 저는 지민 씨가 깨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민 씨가 남긴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서영은 이수연의 말을 듣는 순간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다. 지민은 현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언가를 남겼던 걸까? 이수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지민 씨가 졸업 프로젝트로 만든 영상이에요. 사고 전에 저에게 맡겼죠. 서영 씨에게 꼭 보여달라고 했어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들었다. 그녀는 병실 안에 작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켜지며 지민의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많이 늦은 거지. 지민의 밝은 미소가 화면을 채웠다. 서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민의 목소리는 5년 전 그대로였다. 영상 속 지민은 말했다. 엄마, 내가 사고로 못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가 나를 기다릴 거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 영상은 엄마를 위한 선물이야.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다. 지민의 첫 마디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딸의 메시지에 휩싸여 있었다. 병실 안은 점점 더 감동과 기대로 가득 찼다. 지민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깨어남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병실 안은 지민의 영상 속 목소리로 가득했다. 엄마, 내가 사고로 못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가 나를 기다릴 거라는 거 알아. 화면 속 지민은 밝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배경은 대학 캠퍼스의 햇살 가득한 정원이었다. 서영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을 참았다. 지민의 미소는 5년 전 그대로였지만 그 뒤에 담긴 메시지는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이 영상은 엄마를 위한 선물이야. 내가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엄마가 나를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 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지민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병실의 기계음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지민의 손가락은 이제 더 자주 미세하게 떨렸다. 간호사 은주는 노트북 옆에 서서 조용히 지민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서영에게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의 뇌파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영상이 큰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의사 민혁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반응은 드물어요. 지민 씨가 서영 씨와의 연결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상을 보여주세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재생했다. 지민의 목소리가 다시 병실을 채웠다. 엄마, 내가 사고 전에 하고 싶었던 게 많았어. 여행, 꿈, 그리고 엄마랑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거. 그 말에 서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지민과 보낸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다.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딸과의 대화를 미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강현우는 병실 구석에 서서 조용히 영상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서영은 문득 그의 존재를 다시 떠올렸다. 현우 씨,
지민이가 이 영상에 대해 말한 적 있나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네. 지민 씨는 이 영상을 비밀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서영 씨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죠. 사고 전 지민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내가 못 돌아오면 이 영상이 엄마를 위로해 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이 흘렀다. 지민은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수연, 지민의 대학 교수였던 여인은 병실문 옆에 서서 꽃다발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다. 지민 씨는 제 수업에서 늘 특별했어요. 그녀는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고 했죠. 이 영상은 그 꿈의 일부예요. 서영은 이수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민이가 왜 저한테 직접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이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민 씨는 서영 씨가 자랑스러워할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저에게 맡긴 거죠. 그녀의 말은 서영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지민은 단순히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강한 사람이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지민은 화면 속에서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내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랑 바다 보러 가는 거야. 기억나.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엄마가 파도 소리 들으며 웃던 거. 서영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눈물이 그 미소를 덮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민아, 깨어나. 엄마랑 바다 보러 갈게. 그 순간 지민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마치 서영의 말을 들은 듯했다. 은주가 놀라 외쳤다. 서영 씨, 지민 씨가 반응해요. 손을 쥐려고 해요. 민혁은 재빨리 지민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지민 씨가 의식 회복 직전 단계에 들어갔어요. 계속 자극을 주세요. 서영 씨 목소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영은 지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영상을 계속 틀었다. 지민의 목소리는 병실을 따뜻하게 채웠다. 엄마, 내가 깨어나면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줘. 그 말은 서영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커졌다. 지민이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그 말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현우는 병실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깨어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지민 씨가 남긴 또 다른 부탁이 있어요. 서영은 그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또 다른 부탁이요? 그게 뭔가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지민 씨는 서영 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랐어요. 저에게 말했죠. 엄마가 나 때문에 멈춰있지 않게 해줘. 그게 제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의 말은 서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민은 단순히 편지와 영상을 남긴 게 아니었다. 그녀는 서영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엄마 멈추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도 돌아와. 그녀는 다시 영상을 보며 지민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영상 속 지민은 이제 더 진지한 표정이었다. 엄마, 내가 사고 전에 했던 실수를 고백할게. 엄마한테 말하지 않은 게 많았어.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했어.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민의 실수는 무엇일까? 그녀는 현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지민이가 말한 실수가 뭔가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건 지민 씨가 직접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말할 순 없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긴 갈색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서영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영 씨,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지민 씨의 친구예요. 서영은 당황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민지 씨, 지민이가 당신에 대해 말한 적이. 민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민이가 저를 많이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민 씨와 사고 전까지 매일 연락했어요. 그리고 지민 씨가 제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녀는 선물 상자를 서영에게 건넸다. 이건 지민 씨가 서영 씨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엄마와 나, 영원히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서영은 그 목걸이를 보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게 지민이가.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민 씨는 사고 전에 이걸 서영 씨 생일 선물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사고가 나면서 전하지 못했죠. 지민 씨가 깨어날 때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서영은 목걸이를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렸다. 지민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 민혁이 병실로 돌아와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의 뇌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몇 시간 안에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말은 병실 안의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은주는 지민의 손을 살피며 말했다. 서영 씨, 계속 말 걸어주세요. 지민 씨가 서영 씨 목소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서영은 목걸이를 쥔 채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아, 이 목걸이 엄마가 잘 간직할게. 그러니까 이제 눈 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병실 구석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지민 씨는 서영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민 씨가 깨어나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서영은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말이 뭔가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건 지민 씨가 직접 말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서영 씨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서영의 가슴을 더 요동치게 만들었다. 지민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병실 안은 이제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지민의 손은 점점 더 강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눈꺼풀은 미세하게 떨렸다. 서영은 지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영상을 다시 틀었다. 지민의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엄마, 내가 깨어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걸 위해 내가 돌아갈게. 그 말은 병실 안의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지민의 깨어남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그 첫 마디가 가져올 파장은 아직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병실 안은 지민의 영상 속 목소리와 기계음이 얽히며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엄마, 내가 깨어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걸 위해 내가 돌아갈게. 화면 속 지민의 단호한 목소리는 서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은 이제 더 뚜렷해졌고 지민의 눈꺼풀은 가끔씩 꿈틀거렸다. 간호사 은주는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의 뇌파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깨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빛났지만 서영은 여전히 두려움과 기대 사이를 오갔다. 5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의사 민혁은 지민의 상태를 점검하며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의식 회복 직전 단계에 있어요. 계속 목소리로 자극을 주세요. 익숙한 소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말했다. 지민아, 이 목걸이 엄마가 항상 걸고 있을게. 내가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눈 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병실 안에는 강현우, 민지,
그리고 이수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민의 깨어남을 기다리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현우는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지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서영은 문득 그의 침묵이 궁금해졌다. 현우 씨, 지민이가 깨어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뭔가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다. 지민 씨는 서영 씨와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 했어요. 사고 전에 서영 씨와 다툰 걸 많이 후회했어요. 그 말은 서영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지민과 다툰 기억을 떠올렸다. 사고 몇 주 전, 지민이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서영은 화를 내며 반대했다. 그때의 대화는 서영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때 내가 지민이를 밀어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는 그 다툼을 잊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준비한 거예요. 서영 씨와 다시 연결되고 싶었죠. 그녀는 선물 상자를 만지며 말을 이어갔다. 지민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게 지민 씨의 마음이었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지민은 자신을 용서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서영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 용서했어. 제발 돌아와. 이수연은 병실 문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지민 씨는 제 수업에서 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서영 씨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했죠. 이 영상은 그 사랑의 증거예요. 그녀는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지민 씨는 이 영상을 통해 서영 씨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어 했어요. 서영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지민의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엄마, 내가 깨어나면 꼭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가 다시 웃는 거야. 내가 사고 전에 못 해준 거 다 해줄게. 그 말은 서영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다. 지민은 단순히 깨어나는 것 이상을 꿈꾸고 있었다. 그 순간 지민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은주가 놀라 외쳤다. 서영 씨, 지민 씨 눈이 반응해요. 민혁은 재빨리 지민에게 다가가 확인했다. 지민 씨, 저희 말 들리세요? 눈을 깜빡여 보세요. 병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민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서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민아, 지민아.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외쳤다. 지민의 눈이 다시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민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민혁은 침착하게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하지만 아직 혼란스러울 거예요. 천천히 말 걸어주세요. 서영은 지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천천히 해도 돼. 지민의 눈은 서영을 향했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은주는 지민의 손을 살피며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서영 씨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계속 말 걸어주세요. 서영은 지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지민아, 내가 준 목걸이 엄마가 걸고 있어. 내 영상도 봤어. 다 괜찮아. 현우는 병실 밖으로 나가며 조용히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깨어났으니 제가 할 이야기는 나중에 전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무언가 숨긴 듯한 떨림이 있었다. 서영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궁금증이 커졌다. 지민이 현우에게 남긴 또 다른 부탁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민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기다렸다. 지민의 눈은 이제 더 선명해졌고
그녀는 서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는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깨어난 게 믿기지 않아요. 지민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수연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민 씨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서영 씨와의 재회를 꿈꿨죠. 서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지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지민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지민은 단순히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전하려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40대 후반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는 서영을 보며 말했다. 윤서영 씨, 저는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지민 씨의 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예요. 서영은 당황하며 그를 바라봤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준석은 조용히 말했다. 지민 씨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민 씨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준비한 게 있어요. 그는 노트를 건넸다. 이건 지민 씨가 사고 전에 작성한 메모예요. 서영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 펼쳤다. 지민의 필체였다. 엄마, 내가 깨어나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사고는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숨긴 진실이 있어. 서영은 그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끊쳤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니? 그리고 지민이 숨긴 진실은 무엇일까? 그녀는 준석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민이가 뭘 숨겼다는 거죠? 준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민 씨는 사고 전에 누군가와 얽힌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자세한 건 지민 씨가 깨어나서 직접 말해야 할 거예요. 서영은 지민을 바라봤다. 지민의 눈은 이제 더 선명했고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마. 서영은 숨을 멈췄다. 지민의 첫 마디였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안해. 내가 숨겼어. 지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괜찮아. 천천히 말해. 엄마 다 들을게. 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민혁이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아직 힘이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서영은 지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노트를 다시 바라봤다. 지민이 숨긴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고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병실 안은 이제 새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현우, 민지, 이수연, 그리고 준석은 모두 지민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민의 깨어남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영의 인생을, 그리고 모두의 삶을 뒤흔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민의 첫 마디는 이미 그 문을 열었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병실 안은 지민의 희미한 목소리. 미안해. 내가 숨겼어. 가 메아리치며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서영은 지민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지민의 깨어남이 가져온 기쁨과 그 뒤에 숨겨진 불안이 뒤섞였다. 지민의 눈은 이제 선명했고 서영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고 단어 사이사이 숨이 끊어졌다. 간호사 은주는 지민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이제 막 깨어났어요. 말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천천히 해주세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민아, 괜찮아. 천천히 말해. 엄마 다 기다릴게. 의사 민혁은 모니터를 점검하며 말했다.
지민 씨의 뇌파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아직 체력이 약해서 오래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서영 씨, 지민 씨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곁에 있어주세요. 그는 지민의 눈꺼풀을 살피며 추가 검사를 준비했다. 서영은 지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민아, 내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들을게. 지민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병실 구석에 서 있던 변호사 박준석은 조용히 노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깨어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민 씨가 말한 숨긴 것은 사고와 관련된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영은 그의 말을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준석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민 씨는 사고 전에 누군가와 얽힌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지민 씨가 직접 말해야 확실해질 거예요. 그의 말은 병실 안의 긴장감을 더 높였다. 강현우는 병실 문 옆에 서서 조용히 지민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무언가 숨긴 듯한 표정이 스쳐갔다. 서영은 현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현우 씨, 지민이가 당신에게 말한 게 더 있죠? 제발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는 사고 전에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저에게 그걸 털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사고와 연결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은 서영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민이 위협받고 있었다니. 그녀는 딸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민지는 병실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는 저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고 전에 누군가 자꾸 연락했다고, 불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지민 씨는 그걸 우리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선물 상자를 만지며 말을 이어갔다. 지민 씨는 서영 씨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 같아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지민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혼자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이 사고였다면 이수연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민 씨는 제 수업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노트북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지민 씨의 영상에는 그 힌트가 있을 거예요. 서영 씨,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다시 켰다. 지민의 영상이 다시 재생됐다. 엄마, 내가 깨어나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잘못한 걸 바로잡고 싶어.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내가 아는 진실 때문에 누군가가 다칠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 내가 그걸 밝혀야 해. 서영은 영상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봤다. 지민아, 무슨 진실이야? 내가 뭘 숨겼어?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지민의 눈은 서영을 향했고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엄마, 미안. 지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번에는 더 길게 이어졌다. 내가 그 사람을 막으려 했어.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그 사람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하지만 지민은 다시 눈을 감으며 숨을 고르려 했었다. 민혁이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너무 무리했어요. 잠시 쉬게 해줘야 해요. 서영은 지민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준석에게 물었다. 지민이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군가요?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준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민 씨는 사고 전에 특정 기업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대학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그게 더 큰 문제로 이어졌죠. 지민 씨가 가진 증거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는 노트에서 메모를 꺼내며 덧붙였다. 지민 씨는 그 증거를 어딘가에 숨겼어요. 그리고 그걸 서영 씨에게 전하려 했던 거예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민이 기업 비리를 조사하다니? 그녀는 딸이 그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지민이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지민 씨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하는 걸 그냥 두지 못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어요. 이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민 씨는 제게 말했어요. 이 영상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게 그녀의 꿈이었죠.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영상을 다시 틀었다. 지민의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엄마, 내가 깨어나면 그 증거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걸 세상에 알릴 거야. 엄마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서영에게 새로운 결심을 주었다. 그녀는 지민의 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지민아, 엄마가 도울게. 내가 뭘 하려 했는지 다 알아낼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50대 초반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묻어났다. 그는 서영을 보며 말했다. 윤서영 씨, 저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지민 씨의 사고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서영은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관련된 사람이라니. 무슨 뜻인가요? 태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지민 씨가 조사하던 기업의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지민 씨의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의 말은 병실 안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준석은 태호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지민 씨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는 거죠? 태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민 씨는 제게 연락했어요. 사고 전에 제가 아는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때 그녀를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죄책감이 묻어났다. 서영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지민이를 해친 거죠? 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경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상사가 지민 씨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당신 상사가 누군데요? 왜 지민이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석이 대신 말했다. 태호 씨, 당신이 아는 모든 걸 말해줘야 해요. 지민 씨가 깨어난 지금 그 진실이 필요해요. 태호는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이건 지민 씨가 저에게 보낸 자료의 사본이에요. 그녀가 조사한 기업의 비리 증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도 거기에 있어요. 그는 USB를 서영에게 건넸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들었다.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까지 싸웠구나. 엄마가 몰랐어. 지민의 눈은 서영을 향했고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엄마, 그걸 밝혀줘. 지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은 병실 안의 모두를 뒤흔들었다.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엄마가 할게. 내 꿈 꼭 지킬게. 그녀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바란 건 서영 씨가 안전한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면 위험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지민이가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내가 멈출 순 없어요. 이건 지민이의 꿈이야. 민지와 이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서영 씨, 저희도 도울게요.
지민 씨의 뜻을 이어가야 해요. 병실안은 이제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찼다. 지민의 깨어남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영은 USB를 손에 쥔 채 지민을 바라봤다. 지민의 눈은 이제 더 선명했고 그녀는 서영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그 미소는 서영에게 끝없는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지민의 첫마디가 열어젖힌 문은 이제 서영과 모두를 새로운 싸움으로 이끌고 있었다. 병실안은 지민의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엄마, 그걸 밝혀줘. 가 울려 퍼진 후 깊은 정적에 잠겼다.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고 USB 드라이브를 손에 쥔 채 그녀를 바라봤다. 지민의 눈은 이제 선명했고 그 안에는 죄책감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영은 지민의 미소에서 끝없는 힘을 얻었다. 5년의 기다림, 절망, 그리고 기적 같은 깨어남은 단순한 재해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민이 남긴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꿈을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병실 밖에서는 서울의 여름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아직도 폭풍 속에 있었다. 간호사 은주는 지민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체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의사 민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지민 씨의 의지는 정말 대단해요. 서영 씨의 곁에 있는 게 큰 힘이 된 거예요. 서영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지민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지민아,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내가 원하는 건 다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민은 서영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은 서영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변호사 박준석은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깨어난 지금 이 USB의 자료를 검토해야 해요. 지민 씨가 조사한 비리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세력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는 USB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영 씨가 결정해야 해요. 서영은 USB를 손에 쥔 채 지민을 바라봤다. 지민의 눈빛은 그녀에게 답을 주었다. 지민이가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제가 멈출 순 없어요. 이건 지민이의 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강현우는 병실 문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는 서영 씨가 안전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지민 씨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도울게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선물 상자를 손에 쥔 채 말했다. 지민 씨는 우리 모두를 믿었어요. 저도 함께 할게요. 이수연도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민 씨의 영상은 세상을 바꿀 거예요. 서영 씨, 저희가 지민 씨의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게요. 병실안은 이제 단순한 재회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대의 공간이 되었다. 서영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지민이 정리한 자료가 나타났다. 기업의 환경오염, 불법 자금 흐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정치적 연줄까지. 지민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이 모든 것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위협받았다. 자료 끝에는 지민의 메모가 있었다. 엄마, 이걸 보면 내가 왜 싸웠는지 알게 될 거야. 나를 믿어줘. 서영은 그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지민은 단순히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영이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고 싶었다. 김태호, 기업의 전 직원이었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서영 씨, 저는 지민 씨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 자료를 공개하면 제 상사, 그리고 그 뒤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서영 씨 편이에요. 지민 씨를 위해 증언할게요. 서영은 그의 명함을 받아들며 말했다. 태호 씨, 지민이가 당신을 믿었을 거예요. 이제 함께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내가 싸운 거 엄마가 다 알았어. 이제 엄마가 이어갈게. 지민은 서영의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 말은 서영의 가슴을 뜨겁게 채웠다. 지민의 첫마디는 단순한 사과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영에게 새로운 삶을, 그리고 지민의 꿈을 이어갈 책임을 준 선물이었다. 며칠 후, 서영은 준석과 함께 지민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지민의 영상은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다. 기업의 비리는 세상에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민의 이름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젊은이로 기억되었다. 서영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을 마주했지만 지민의 미소를 떠올리며 버텼다. 그녀는 지민의 목걸이를 항상 걸고 다녔다. 엄마와 나, 영원히라는 글씨는 그녀에게 끝없는 힘을 주었다. 지민은 병원에서 점차 회복되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에서 서영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민은 서영에게 말했다. 엄마, 내가 깨어난 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기다려줬으니까.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지민아, 내가 나를 살렸어. 내 꿈이 엄마를 새로 태어나게 했어. 그들은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현우는 지민과 서영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지민의 부탁을 지켰다. 서영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곁에서 돕는 것. 그는 서영에게 조용히 말했다. 서영 씨, 지민 씨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현우 씨, 지민이가 당신을 믿은 이유를 알겠어요. 고마워요. 민지와 이수연도 지민의 회복을 축하하며 자주 병원을 찾았다. 그들은 지민의 영상을 다큐멘터리로 발전시켜 더 많은 이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서영은 지민의 사고 전 다툼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용서했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바다를 보러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영은 지민이 영상에서 말했던 그 순간을 다시 느꼈다. 엄마가 웃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서영은 웃었다. 지민도 웃었다. 그 웃음은 5년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민의 자료는 기업 비리를 넘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녀의 영상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었다. 서영은 지민의 뜻을 이어 환경단체를 설립했다. 그녀는 지민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어 지민처럼 꿈을 가진 이들을 지원했다. 지민은 휠체어를 타고 그 단체의 첫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서영 옆에 서서 말했다. 엄마, 이게 내가 깨어난 이유야. 그 말은 서영에게 최종적인 답을 주었다. 서영은 병원에서 지민을 처음 만난 그 여름날을 떠올렸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기다림은 기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졌다. 지민의 첫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영의 삶을,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뒤바꾼 촉매였다. 서영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내가 내 전부야. 지민은 서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영원히 함께야. 그 포옹은 5년의 고통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서 서영과 지민은 하늘을 바라봤다. 그들의 곁에는 현우, 민지, 이수연, 그리고 태호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민의 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지민의 영상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재생되고 있었다. 엄마, 내가 깨어나면 세상을 바꿀 거야.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영은 그 약속의 증인으로 지민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지민의 깨어남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용기, 그리고 정의가 얽힌 영원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